예,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드린 대로 책의 머릿말에 서문에 제가 말씀을 또 드렸기 때문에 시험 3주 전쯤에 총정리 강의를 올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강의를 찍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과목당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제가 4과목을 여러분한테 교재를 가지고 중요한 거를 위주로 해서 일종의 찍기죠. 근데 찍기라는 것을 저는 선호하진 않지만 또 공부를 하신 분이 또 특별히 시험에 임박했을 때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느냐 했을 때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종의 찍기 강의이기도 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도 또 강조를 해드리고 또 책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강약 조절이 어려웠던 분들은 제 강의를 통해서 강약 조절을 통해서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이 이제 관광국사인데 여러분, 제가 올해 새로 만든 책의 0-42쪽에 가면 관광국사 자료 또는 사료 분석의 내용이 나와요. 예, 제가 출판사를 달리하면서 제가 이제 책을 새롭게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국사의 사료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앞에.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쪽 이렇게 파트로 나눠가지고 시대별로 한꺼번에 모아서 했는데 특히 0-43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을지문덕의 살수대첩과 관련된 여수장 무중문시는 시험문제 나왔죠. 이렇게 자료가 제시되고 난 다음에 그 자료의 성격이나 내용을 파악을 해야지만 문제 푸는 그런 내용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든 거고요. 제목만 봐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제목 있죠. 제목 옆에 예를 들어서 0-44쪽 하면은 중간에 설총의 하왕계라고 하는 글은 도덕 정치를 강조했다고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그 밑에 나와 있는 지문의 내용을 잘 한마디로 요약을 한 거죠. 그렇죠. 임신석에서는 유교를 학습한 기록이 남아있는 거다. 바로 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료 내용을 전부 다 안 읽어보더라도 몇 줄만 읽어봤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제목에 저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꼭 제목 정도로라도 한 번 더 읽어보고 제목 아래에 그 본문 내용도 가볍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죠? 그래서 구석구석 제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는 다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 정도는 꼭 적어도 읽어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고요. 제목을 위주로 좀 보시고 제목 밑에 내용을 또 좀 더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러나 바쁘면 한두 줄만 읽고 제목 위주로 좀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적지 않죠. 그렇지만 제목 위주로 한번 읽어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의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4쪽이죠. 사실로서 기록의 역사는 나올 확률이 거의 없죠. 없는데, 정말 어쩌다 나오죠. 그죠? 어쩌다, 7년, 8년 만에, 10년 만에 한번 나올까? 올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그것도 객관적, 주관적 의미의 역사로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양의 역사 서술 방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올 확률은 적지만, 기전체, 편년체, 기사본말체, 고려사 저료, 절편, 고려사 저료의 절편, 절편이 떡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인데요. 이 구석기 유적지하고 신석기 유적지는 많이 나왔죠. 올해도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데요. 저는 구석기 때 시대 구분이 석기를 다듬는 수법이라는 거 하고 또 이 공주 석장리의 유적이요. 구석기 전기, 중기, 후기 다 유적이 다 발견되는 곳이라는 것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구석기 때 말에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자꾸 날쌘 동물들이 등장했죠. 토끼, 여우새. 이런 걸 잡으려고 이제 창, 활 이런 것들이 등장했는데 창의 역할하는 순배찌르개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토기 같은 경우도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고요. 조개 껍데기 가면 갖고 놀았다. 언제부터다? 신석기. 그렇죠. 그 다음에
청동기는 모든 생활도구를 청동기로 만들지 못했죠. 그 부분을 좀 알아둬야 되고요. 신석기 혁명이라는 게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니까 정착 생활을 해야 되고 움집, 땅을 팠죠. 근데 그 움집이 그 신석기 때 움집하고 청동기 때 움집의 차이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움이 얕아진 게 청동기죠. 그리고 또 화덕 같은 경우에 이제 문 옆에 있다가 따로 설치된 거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주거지의 변화라든지 집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석기와 청동기를 잘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달 돌칼 같은 경우도 석기지만은 청동기 때 추수용 도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청동기 때 남녀의 전문적 분업이라든지 사유재산제도, 선민사상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배산임수를 알게 된 거죠. 배산임수의 어떤 집의 주거 위치 그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1-10쪽 같은 경우도 위에 보면은 우리가 철기시대 때 문자 사용의 증거, 다우리의 분유죠. 그리고 그 청동기가 독자적 청동기 문화가 세영동검 잔문이 거울 거푸집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당군의 건국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1-11쪽에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대부 장군, 상가 고추가, 마가우가 저가, 사자조이 선인, 읍군삼로, 신지견지 읍차불에 이런 그 명칭들이 나오면 어느 나라하고 관련된가를 알고 계신가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한 게 1-16쪽에 제가 다 모아놨죠. 1-16쪽에.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위만이 그 고조선의 왕이 되면서 철기를 본격적으로 보급했다는 것이 1-12쪽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부여, 그쵸? 고구려, 옥조, 동해, 그 특징에 관한 건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대 동맹, 고구려는 대릴사유제 동맹, 그쵸? 옥미나 가버려, 옥조의 민며느리에도 가족 공동묘, 어영부영 순하면 흰옷을 즐겨 입는다. 어영부영, 부여의 영고, 순하면 순장, 그리고 동무 무책임하게, 동해 무천이죠. 책임, 무책임이 책화죠. 동족을, 동족, 동해의 족외혼, 동족의 산천에 산과 강을 중시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이 순장 같은 경우는 부여의 대표적으로 있었는데 다른 나라도 있었어요. 근데 신라 때, 지중왕 때 폐지시켰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옥조와 동해, 특히 그 동해가 외울 게 많죠. 그래서 옥조하고 동해하고 공통점은 왕이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지만 차이가 있는 것들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동해의 책화 같은 경우는 부족의 어떤 경계선을 침범하면 소나 말, 노비로 갚는 건데 그 자기네 그 영토를 중요시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움집, 귀틀집 하면 어느 시대 때부터의 주거지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 사만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 신석기 평등사회고, 신석기 때 농사가 시작되면서 청동기로 넘어가면서 부자가 등장하죠? 계급사회. 족장, 부족장, 군장이 등장하죠? 근데 걔네들이 모여서 나라 만들었죠? 그게 연맹왕국이죠? 왕의 힘이 약한 거였죠? 왕을 선출하니까. 그러니까 왕의 힘이 강해지는 1-17쪽에 중앙집권화가 고구려 백제 신라 태고내, 태조고인 내무랑이죠. 그리고 전성기가 백고신, 근초고왕, 광장, 근초광장 진흥이라고 그랬죠. 근초고왕, 광개토장 장수왕, 진흥왕. 그 다음에 이제 성왕이 진흥왕한테 배신당하고 죽었죠. 한강유역을 안 돌려줘서. 그래서 남북 세력, 동서 세력이 대립하죠. 1라운드 경기, 수나라하고 싸움 고구려, 살수대첩. 2라운드 경기, 안시성이죠. 당과 고구려의. 그러니까 당나라가 도저히 혼자 싸우면 안 되니까 나당 동맹, 나당 연합을 했죠. 신라하고. 그래서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키면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 죽이려 했는데 안 줬죠. 그래서 이제는 뭐죠? 신라가 나당 동맹 연합이 깨지고 나당 전쟁으로 발전하죠. 고구려 백제 유민하고 손잡고 매소송 기벌포 전투를 통해서 당나라를 물리치죠. 원래 당나라가 주려고 했던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만 차지하죠. 그 위는 고구려 땅 대부분은 22년 동안 당나라 지배받다가 발해가 등장하죠.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1-17쪽에 삼국의 성립에 관한 건국설화 있죠. 참고에. 이것도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태조왕부터가 어떻게 왕이 강해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태조왕의 업적이라든지 고국천왕, 고국천왕과 고국원왕은 다르죠. 그죠? 고국천왕이 그 부자상속이고 또 진대법을 실시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제는 고구려 고주몽의 아들 온조가 내려서 세웠잖아요. 그죠? 고이왕 때부터 이제 근데 고이왕의 업적 중에 한강유역을 점령했다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관등제, 관복제 다 왕권 강화를 위한 거죠. 율령 반포도요. 신라는 박혁거세,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하다가 김씨가 왕이 되기 시작한 게 내무랑이죠. 강기태장의 도움받았죠. 호우면 그릇이죠. 그죠? 그리고 신라 지배자의 칭호 변화, 거서관 차차홍 이사건 마리간, 그죠? 그리고 이제 가야는 김수로 왕이, 그래서 김수로 왕은 가야입니다. 신라가 아닙니다. 정기가야 연맹, 그러니까 정기가야 연맹의 맹주는 금강가야고 후기는, 대가야죠. 고령의 대가야죠. 진주의 고령가야예요. 김해의 금강가야, 하만의 아라가야, 성주의 성상가야, 고령의 대가야. 고령가야는 고령이 아닙니다. 진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이 이제 여러분들 그 전성기가 있죠. 근초공왕, 광개토장, 장수왕, 진흥왕인데 그때 영토의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소수림 왕이 그 고구원왕이 죽고 난 다음에 소수라치게 놀라서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고구원왕이 왜 죽었죠? 힘이 약해 죽었죠? 소수림 왕의 목적은 오직 왕권 강화죠.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잘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 1-21쪽에 근초고왕이요. 요소 산동 규수 지방에 진출했고 부자상속. 예를 들어서 삼국의 부자상속, 삼국의 불교 수용 이런 왕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그 신라의 지증왕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역사에서 많이 언급을 하지 않는 왕인데도 업적이 제법 있어요. 제가 최지우를 좋아한다 그랬죠. 최지우, 지우, 지증왕 때 우상국 복속, 또 우경, 소를 이용해서 농사짓고, 버풍왕의 비읍은 병부의 비읍이요, 불교의 비읍이요, 복색의 비읍이요, 그랬죠. 그리고 버풍왕의 연호가 건원입니다. 을미개혁 때 연호가 건양입니다. 그래서 그 버풍왕의 연호가 사용이 대내적으로 중국과 대등이 아니라 대외적이죠. 그건 여러분 고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강개토 대왕의 연호가 뒷장에 가면 1-22쪽인데요. 연호가 영락이죠. 연호 사용.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없습니다. 책에 없어서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수왕이 이제 충주 고구려비. 예, 그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여기는 사건 순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살수대첩, 안시정 싸움 이런 거라든지, 나당연합, 나당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끌어왔던 그 순서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령왕은 작년에도 문제가 나왔고 또 몇 년 전에도 나왔죠.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무령왕 위에 동서왕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결혼 동맹 맺었다는 거. 그리고 또 성왕이 22부고 무령왕이 22담론데 그게 작년에 시험문제 나왔죠. 역시 나올 거나 나옵니다. 성왕은 불교식 왕명이기 때문에 불교를 되게 사랑했죠. 진흥왕, 버풍왕 다 불교식 왕명입니다. 불교를 사랑하는 왕이죠. 화랑들을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했습니다. 진흥왕이 만든 게 아닙니다. 계층 간의 갈등 완화했다는 거 아시죠? 낭도 같은데, 그죠? 여러분들, 평민하고 같이 섞여서 이제 살았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가시면, 1-24쪽, 25쪽으로 가면은, 제가 하단에 보면은 대외항쟁과 신라 삼국통일이 있는데, 6세기 말 7세기 초 중반 제가 요거 앞에까지 얘기했죠. 그쵸? 성왕이 진흥한테 배신당하고 이제 죽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북 세력, 동서 세력의 대립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뒤로 가면은 쫙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이 사건들의 순서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26쪽에 가면 신라의 삼국통일이 나오는데 거기에 전개 과정을 제가 화살표로 쫙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백제부흥운동 이렇게 사람 백복도 흑풍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백복, 백제, 백자죠. 백제부흥운동, 복신, 도침, 흑지상지, 부여풍 또는 왕자풍. 하얀 복도에서 까만 바람이 불어요. 백복도 흑풍.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1-27쪽에 오면은 이 고구려의 부흥운동 일으킨 사람인데 이쪽 백제 땅에 내려와서 부흥운동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안승이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남북국의 정치 변화인데요. 이 통일신라는 이 무열왕, 통일을 완성한 문무왕, 그 다음에 신문왕이잖아요. 특히 신문왕의 업적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죠? 그리고 신문왕의 만파식적의 피리가 주는 의미, 전제 왕권을 확립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역사상 농민반란이 심했던 시기가 9세기, 12세기, 19세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발해는 왕이요, 무왕, 문왕, 선왕을 알아둬야 되겠죠. 해동성국, 선왕, 당과 교류, 문왕, 당과 대립하고 싸운 거, 그죠? 무왕이죠. 장문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산둥반도에 덩적으로 공격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연호도요. 그러니까 연호, 왕의 달력, 발해 왕들의, 무왕, 문왕, 선왕인데, 인대건입니다. 인대를 건들지 마세요. 인대건. 인한, 대응, 건응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1-30쪽에 가면은, 아래쪽에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발해 연구 책들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발해가 누구한테 망했죠? 거란.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발해가 고구려를 이어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이제 정해공주묘인데, 정효공주묘도 모주림천장, 평행고임천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평행고임천장 같은 경우도 고구려적인 요소죠. 정효공주묘는 벽돌무덤이라서 우리 고구려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주묘의 안에 들어가면은 평행고임천장은 고구려적인 요소입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 알아두시고 발해는 삼성육부고 고려는 이성육부잖아요. 당나라를 모방했는데 운영과 명칭 이런 건 독자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시대별로 1-31쪽에 가면 관리 감찰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국립대학이라든지 시대별로 그리고 또 중앙군대 시대별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1-31쪽의 하단에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신라 말에 왕이 되겠다고 설치는 애들의 호족이죠. 그래서 신라 하대 상황인데 여러분 이 신라 하대 때 농민반란 예를 들어서 농민반란이 많았죠. 근데 이제 김원창의 난이 있었고요. 이거 뭐 농민반란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한 반란이죠. 근데 어찌됐든 김원창의 난이라든지 이런 난들이 있죠. 원종과 애노의 난 이런 난들 또 이런 것들은 다 이 통일신라 하대 때 일어나죠. 그러면 만적의 난이라든지 뭐 이런 망이 망소이의 난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시대가 또 다르죠. 고려 때죠. 그리고 또 세도 정치하는 홍경래 난하고 임술 농민봉기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떤 반란이나 어떤 봉기가 일어났다는 그 사건들이 어느 시대인가를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1-32쪽에 김원창의 난을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1-33쪽에 하단에 내려가면은 삼국이 이제 대외 교류하는 관계인데요. 특히 고구려가 중앙아시아, 서역 지방 있죠. 서남아시아 지역에, 중앙아시아하고 서남아시아 지역에 나라하고 교류했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프라시압 궁전벽화가 있어요. 아프라시압 궁전벽화에, 여기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인데 지금의 고구려 사신들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양직공도라는 것인데요. 이 중국의 양나라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양나라에 파견된 사신들 중에는 백제 고구려 신라 사신들의 모습이 있어요. 양직공도도 있습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요. 역시 민족문서는 꼭 나올 겁니다.
서원경, 청주죠. 충주가 아니라 4개 철학 3년마다 작성하고 매년 변경을 하는 건 알고 있었죠. 남녀별 연령별 6등급이죠. 노동력이 다가 9등급, 여자도 노동력 수치 대상 이런 것도 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는 것이 왕권 강화잖아요. 그런 의미, 또 노급이 부활되는 건 또 왕권이 약화된 거죠. 그런 것들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속 가공업, 직물업, 도자기업 하면은요, 발해입니다요. 영광탑 발해죠. 도자기가 가볍고 광택이 있다, 발해입니다. 이불병자상 발해건데 고구려 영향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1-35쪽에 그 시비법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거는 고려죠. 그래서 통일신라까지는 휴경을 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1-31쪽에 가면은 화백회의가 만장일치라는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만장일치. 근데 이게 이제 만장일치가 굉장히 부정을 방지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육두품의 승진의 한계 1-38쪽에 그 도표 나오죠. 어디까지 승진한다? 육두품은 아찬, 오두품은 대나마, 사두품은 대사, 대나마 대사, 아찬 대나마 대사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랑도가 또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 조절을 완화했다는 거 1-38쪽에 그 다음에 그 통일신라의 중앙군대인 구서당이 민족융합이다 1-39쪽에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두시고 김음돌의 날은 이제 통일신라 초기죠. 신문왕의 장인어른.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대의 문화로 가면은 그 독서산품가라는 것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 사립학교하고 국립학교 이런 구분도 좀 필요하고요. 이 독서산품가는 일종의 그 과거제도인데 이게 실패하는 바람에 최초의 과거제도가 되지 못했던 거죠. 이 내용도 꼭 기억을 하세요. 15세, 30세 기족자재 입학자격 9년 동안 3개로 나눠서 교육하고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책의 편찬도 주로 이제 진흥왕 때하고 근초고왕 때 그 전성기 때 만들어졌고 고구려는 뭐 영양왕 때 신지목원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통일신라의 주체적 문화의 주체적 인식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화랑색이 고승전 한산계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 설총의 하왕계는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최치원의 그 괴원필경, 그 육두품 출신이죠. 진성여왕 때 개혁안 건의당했다가 거절당했죠. 그 다음에 불교는 소수리방이 소수라치게 놀래서 왕죽불 사상인 왕권 강화를 위한 불교 수용, 침유왕, 백제는 침유왕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받아들였죠. 법붕왕의 비읍은 불교의 비읍이죠. 이차돈 스님. 그 다음에 원효 의상 꼭 나옵니다. 저 같으면 금강산맥경론 그 원효의 그 업적 하고 쓴 책들 다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원칙은 유식불교라는 거 1-43쪽에 그리고 이제 교종과 선종이죠. 그래서 그 선종의 실천적 경향 불림문자 꼭 기억하십시오. 불림문자가 선종을 대표하는 사자성어죠. 그래서 호족과 손잡고 지방문화 발달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도교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산천숭배, 신선사상, 불로장생 현세 구복적인 종교죠. 영계소문이 그 지배계층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배층이 믿고 있는 불교하고 다른 도교를 장려한 거죠. 산수무늬 벽돌, 백제금동 대학로 다 이런 것들이 도교죠. 팔간에는요 불교 행사면서도 도교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백제금동 대학로는 도교적인 요소도 있지만 연꽃무늬 같은 불교적인 요소도 약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구정광 대다란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건데 석가탑 청소하다가 발견됐죠. 그리고 칠지도 금속기술의 1-45쪽에 하사했느냐 바쳤느냐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 이제 무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으로 발전하죠. 그렇죠. 초기 고구려하고 백제는 돌무지 무덤이고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다 세 나라 모두 굴식 돌방으로 바뀌죠. 바뀌는 그런 시기하고 또 그 각 돌무지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 벽화가 없고 벽화가 발견되는 건 굴식 돌방이고 도굴이 쉬운 건 굴식 돌방이고 도굴이 어려운 건 덧널이고 그렇죠. 돌무지 덧널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통일신라의 그 종은 유명한 게 성덕대왕 신종하고 에밀레종 봉독사종이 있잖아요. 1-45쪽에. 그 다음에 그 뒤로 가면은, 그 1-46쪽에 백제가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을 때는 굴식 돌방이 많았는데 그 무령왕은 벽돌 무덤인 건 중국의 남조의 양나라하고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천마총에서 발견된 신라 맨 아래쪽에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죠. 말에 배가리게 그린 거죠. 그리고 또 신라가 거의 통일해 가는 무렵 삼국시대 말기의 신라하고 삼국시대 신라 말기 때하고 통일신라 초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게 그 둘레돌이죠. 그렇죠. 12지신상. 김유신묘하고 성덕대왕릉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혜공주묘하고 정효공주묘도 꼭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1-48쪽에 미륵사지 석탑은 나올 것 같아요. 익산에. 왜 그러냐면 이게 이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과도기 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목탑 양식으로 목탑 모양으로 만든 석탑인 거죠. 그 다음에 황룡사 구축 목탑 그리고 또 분황사는 모전 석탑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서 만든 거죠. 모전 석탑. 그 또 신라가 통일한 다음에 3층 석탑이 많아지죠. 근데 3층 석탑이 아닌 또 통일신라의 석탑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승탑이 신라 하대 때 유행되면서 쌍봉사 철관에서 승탑, 진전사지 승탑, 염고화상탑, 그 다 팔각 원당형이고 통일신라는 이제 이중의 기단 위에 3층의 석탑.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발해의 영광탑은요 5층 전탑이에요. 전탑은 흙으로 빚어 만든 벽돌로 쌓은 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가 7년명 금동 열애입상 고구려거라는 걸 알아둬야 되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법주사 쌍사자석 등 법주사 팔상전 그런 것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삼국문화가 일본에 전파한 것 중에 여러분 백제가 가장 일본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그 미친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영향을 미친 사람들 중에 담징 고구려의 1-50쪽입니다. 그리고 아지끼와 왕인. 이 아지끼하고 왕인은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왕인 축제가 영암에 있죠. 그래서 왕인은 천자문하고 논어를 일본에 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놀이 사치계. 그리고 신라는 두 가지를 알아둬야 돼요. 1-51쪽에 조선술하고 축제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의상은 유학을 갔다 왔고 원효는 해골바가지 물 마시고 유학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통일신라 문화가 일본에 전파됐는데 그 의상이 중국에서 가지고 온 그 화엄종, 화엄사상 이것이 이 통일신라의 심상이라는 스님에 의해서 일본에 전해져요. 자, 참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1-51쪽에 우리나라 영향을 받는 일본 문화 신석기는 조몽토기, 청동기는 야요이, 삼국시대 아스카, 가야는 스에키, 통일신라는 학구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중세입니다. 중세는 여러분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려 건국 다음에 고려가 건국됐을 때 삼국이 통일된 거 아니죠. 후고 고려가 이름 바꾼 거예요. 후고 고려가 마진, 태봉에서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고려 건국한 다음에 철원에서 다시 개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발해가 멸망당하고 신라가 항복하고 후백제 멸망. 이거 순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광평성이라는 시중 자리에 올랐던 왕권, 그리고 태조 왕건의 정책 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광종, 성종, 공민왕 이렇게 네 명의 왕의 업적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광종의 정책에 노비양공법 과거제도는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공복 제정하고 이 독자적인 연호입니다. 광독하고 준풍이라는 독자적인 연호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승과 제도를 실시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승과라는 과거제도죠. 최승로가 이제 성종 때 건의를 해서 시무 28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때 잠시 이제 불교가 위축이 됩니다. 고려 전반에 걸쳐서 봤을 땐 불교가 숭상이 됐는데 너무 이제 이 불교를 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그런 혼동을 하지 말라고 이제 최승로가 건의를 했죠. 그래서
그 성종의 업적이 그 밑에 이성육부라든지 이 또 고려의 중앙 정치 기구 중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게 도백마사 식목도감이죠. 나머지는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았는데 각각의 그 역할을 다 알아둬야 되겠죠. 중추호는 뭐고, 그렇죠? 어사대는 뭐고, 그런 것들을 삼사는 뭐고, 또 조선시대 때 삼사하고 또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특히 그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식목도감하고 도백마사는 귀족들의 회의기구도 합니다. 삼국시대 화백회의, 제가회의, 정삼회의 귀족회의죠. 발해의 정당성도 귀족회의죠. 그렇죠? 식목도감, 도백마사 귀족회의입니다. 공통점이 그렇죠? 그리고 고려 때도 있었고 조선 때도 있었던 대간 대성. 그래서, 조선 때 대간 대성에 참가한 관리가 누구고, 양사죠. 사원부 사관은. 고려는 뭐죠? 어사대와 중소문화상의 낭사죠. 이런 것들을 고려와 조선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1-55쪽에 지방행정에는 5도 양계, 또 3경 중에서 동경이 이제 남경으로 바뀐다는 것도 알아두고요. 최승로가 지방간을 파견하자 그랬는데 파견되지 않은 그러니까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 더 많았죠. 속현이 주연보다. 그래서 속현을 실질적으로 속현을 실질적으로 다스린 지방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속현을 다스리는 지방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향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군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고려 때 중앙 군대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1-56쪽에 가면 이 주진군이 상비군이라는 거, 양계 국경지방을 지키기 때문이죠. 기타 특수부대 광군하고 별무반의 차이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려의 음서 제도는 5품 이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이자겸의 묘청의 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고요. 특히 그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1-57쪽 하단으로 가면은, 서경파가, 서경천도를 추진하는 걸 개경파가 반대를 하니까 반란을 일으켰는데, 나라 이름을 뭐라 했죠? 대위국이고, 연호는 천계입니다. 어려운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경파하고 서경파 대립의 그 의미가 1-58쪽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신 정권의 그 집권자가 바뀌는 과정도 알아두십시오. 이방 정중부 경대승 이임이 최충원인데, 경대승은 도방, 이임이는 천민 출신, 그죠? 최씨 무신 정권, 최충원 때부터는 뭐죠? 교정도감, 이런 걸 중심으로. 그리고 또 도방도 부활시켰죠? 그런 것들을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또 서방과 그러니까 최씨 무신 정권의 정방과 서방의 내용. 정방은 인사행정기구고 서방은 이제 문신들을 등용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려는 10세기, 11세기 거란, 12세기 여진, 13세기 몽골, 14세기 홍건적 왜구잖아요. 거란의 1차, 2차, 3차 산업에 막아낸 사람, 1차 때 서희, 2차는 양규, 3차 때는 강감찬,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쳐들어온 원인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1-60쪽에 가면은, 거란 물리치고 난 다음에 나성 쌓고 천리장성 쌓았는데, 강감찬이 건의한 건 나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진이 우리 부모의 나라로 섬기다가 이제 힘이 세지면서 깝치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그 여진족이 힘이 센 걸 알고, 부모라고 부르던 여진에게 무릎을 꿇은 사람이 누구죠? 이자겸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자겸이 왕이 되겠다고 설쳤다가 죽고 말죠. 그 다음에 이제 몽골입니다. 몽골도 강동성 전투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몽골에게 잘 싸우다가 우리가 항복하는데 끝까지 항복하지 않은 삼별초의 그 저항 가정, 그 강화도로 갔다가 배중선 장군 치하로 용장성을 쌓고 이제 저항을 하다가 제주도로 가서 진압을 당했죠.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 간섭을 하는 거죠. 권문세족은 이제 원나라에게 친원파가 중심이죠. 그 권문세족을 없애기 위한 사람이 공민왕입니다요.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인데 원명교책이죠. 원명교책이. 그래서 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의 두 가지 큰 흐름은요, 원나라에게 반대하는 거하고 왕권 강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구분해서 좀 알아두시고, 이 신진사대부가 지방 향리 출신이죠. 향리는 또 호족이죠. 호족에서 향리로 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 이제 밑에 신진사대부가 중간에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14세기 홍건적 왜구를 물리치면서 등장한 사람이
채영하고 이성계죠. 그래서 그 밑에 1-62쪽에 맨 아래로 가면 그 참고에 보면은 이 사건의 순서가 나오잖아요. 이런 건 나올 가능성이 과도기에 어떤 사건들의 순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외구 침입으로 이성계 채영이 성장하고 명나라가 철령이를 설치 통보를 했죠. 쌍성송관부 자리에. 그 요동정벌에 나서고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 과전법을 공포하고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을 천도하고 그랬습니다. 1-63쪽에 고려는요. 고려하고 조선 전기까지는 자급자족적 농업이라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죠. 그리고 수공업도 고려전기, 조선전기는 관청 수공업이고 고려후기, 조선후기는 민간 수공업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치제도도 여러분 보시고 전시과가 처음에 전시과 이전에 역분전이 있었죠. 농공행상 고려에. 그 다음에 시정, 개정, 경정이 있었죠. 그래서 전현직이냐 아니면 뭐 또 인품, 관등 이런 걸 다 기준을 따지느냐 이런 거 가지고 안 보고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전시과는 전지와 시지를 18등급에 따라 나눠준 거잖아요. 그죠? 그 조선 후기에는 이제 권문세족이 농장으로 세금 안 내는 땅을 넓혀가면서 새로 관리에게 줄 그 전시과의 전지나 이런 것들의 시지가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패단이 생기는 거죠. 전시과의 종류도요, 1-65쪽에 한인전, 공음전, 구분전, 외역전 이런 것들은 누가 받는지는 다 알아둬야 됩니다. 특히 그 1-66쪽에 내장전하고 공회전을 꼭 구분하십시오. 고려에. 민전은 개인이 일반 농민이 가지고 있는 거죠. 상속매매 기증 임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 1-67쪽에 기피가리 12법, 2년 3작, 조보리콩의 윤작법, 남부지방 일부에서 고려 말에 이양법 시작되고 조선 전기까지도 남부지방 일부, 조선후기 전국적으로 보급.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책하고 의학책을 시대별로 고려 중후기, 조선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눠서 농업책, 의학책 구분하라 그랬죠? 고려 말에 원나라 농업책 소개한 이암의 농상집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1-68쪽에 고려가 이제 돈을 많이 찍어냈지만 외면당했죠? 왜?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업은 전 시대에 비해서 상업이 발달했는지 모르지만 물건을 사고 팔 때 화폐를 사용할 정도의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고려하고 조선은 자급자족적 경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조선은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게 조선 전기에 성리학적 경제관이 아껴서라거든요. 아껴서라거든. 그래서 거기 특히 그 고려 숙종이 많이 돈을 만들어요. 사만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이런 거. 활구는 이제 우리나라 지형을 본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고리대 유행의 그 제2보 같은 것도 1-68쪽에 1-69쪽에 그 수은하고 유황은 일본으로부터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아라비아 상인들로부터 수은은 가지고 들어왔지만 유황은 가지고 들어온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중세 사회잖아요. 사회고 특히 중류층을 좀 알아둬야 돼요. 이 남반 그 1-69쪽의 향리.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때 백정은요 농민이고요. 조선 때 백정은 도살업자, 도축업자. 그러니까 농민보다 한 단계 아래 취급을 받은 거죠. 그 향부곡은 통일신라 때 만들어지고 소는 고려 때 만들어지고 향부곡소 모두 고려 때 존재했고 조선 초에 없어지죠. 일반 행정구역에 편입이 되면서 없어집니다. 노비 중에서도 이 솔고노비 말고 외고노비는 이 주인집이나 관청에서 떨어져 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웠죠. 그래서 그때 떨어져 사는 그 외고노비 같은 경우는 주인한테 이게 신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 자유롭게 해준 거에 대한 대가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창하고 상평창인데요. 여러분, 이 상평창은 항상 평평하게 하는 거, 물가를 항상 평평하게 하는 건데, 어디에 설치되느냐? 개경서경 12목에 설치됐던 거 알아두시고요. 동서대비원은 병원의 원자고 해민국의 국은 약국국자죠. 무슨 도감은 임시기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제도감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이 법률 같은 경우도 사실 문제가 내려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려는 관습법, 대부분은 관습법을 중시했다. 그 다음에 풍속은 연동에는 이제 순수 불교 행사고 팔간에는 불교, 도교, 민간 신앙이 짬뽕이 된 거예요.
같은 그러니까 불교라도 이제 좀 완전히 순수하냐. 그리고 고려하고 조선 전기까지는 남녀가 상속에 있어서 어떤 차별이 없었죠. 그 자녀 균분 상속, 제가 허용, 제가도 이제 과부가 다시 결혼하는 거 이거 다 허용이 된 거죠. 음서 같은 경우는 외손자도 음서 혜택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이총의 난 이런 것들은 이제 무신 정권 때 일어난 거예요. 김보당의 난. 반무신 난이기도 하죠. 물론 뭐 농민들이 이제 가담을 했겠지만 그러나 원래 성격은 조이총 김보당의 난은 반무신 난이에요. 공주 명학서 망이망성의 난 이것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그 쭉 내려가면 72쪽에 다인철소가 이게 처인 부국민인데 처인이 용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73쪽에 몽골풍, 고려양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은 처음에 자주적 주체적이다가 중기로 가면서 보수적으로 바뀌죠. 최충 과거시험 출제위원인데 은퇴를 한 다음에 사립학교를 세웠는데 대박 났죠. 과거시험 합격자. 그래서 관학이 국자감에 사람들이 진학을 안 하려고 그러죠. 과거 학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최충이 만든 사립학교. 문헌공도 또는 구제학당이죠. 그 다음에 고려 후기는 이제 무신정변 이후는 이제 그 고려 유학이 위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국자감 같은 경우는 유학부하고 기술학부인데 각각 9년, 6년의 수업 기간도 알아두시고요. 배우는 과목도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또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고요. 이 관학진흥책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가 니은의 국학재정 그 74쪽의 중간에 동그라미 이번에 중기에 동그라미 니은의 관학에 관학진흥책 땡땡 국학재정비인데 국학재정비를 지우세요. 여기 지우라 그랬죠? 정어표에 지우라 그랬거든요. 국자감에 와서 공부해라 이거죠. 도서관 있다. 전문 강좌 7개나 있다. 장학금 빵빵하다. 양형고 되겠죠. 그 다음에 후기에는 이제 뭐 위축이 된 건데 뭐 충렬왕 때 서막전 정도. 그 다음에 역사책인데요. 역사책 고려왕조실록 이 거란 때 소실이 되죠. 그죠? 고구려 계승의식이고 7대실록 이것도 이제 뭐 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에 삼국사기인데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는 구분하라 그랬죠. 당군의 건국 이야기가 없죠. 삼국사기는. 그죠? 신라를 계승했다는 거죠.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게 아니라. 근데 고려 후기는 이제 몽골과의 항쟁 과정에서 민족적 자주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반영하는 그 역사책이 해동고승전, 동명왕편, 동명왕이 고주몽이죠. 삼국유사, 그렇죠? 그다음에 제왕운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뒤로 갑시다. 성리학이 이제 고려 말에 전래되는데 그것도 좀 보시고요. 특히 불교에 보면은 1-76쪽으로 가면은 태조왕건이 훈요 10조에 이제 불교 행사 이런 걸 연등의 8관에 성대히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유교하고 불교는 서로 대립되지는 않았어요. 대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광종 때 승가는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7쪽으로 가면 균여의 화엄종입니다. 그죠? 흥왕사, 현화사, 화엄종, 법상종 이런 대표적인 교종 종파가 대립하고 있었죠. 근데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 내외겸전, 교관겸수는 의천이죠. 의천 죽고 난 다음에 뭐죠? 다시 교종, 선종이 분리가 되니까 이번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 사람이 누구죠? 진울이죠. 그리고 또 불교를 깨끗하게 하자는 게 결사운동인데 결사운동은 진울 스님하고 요새 스님이 했죠. 수선사 결사, 백령 결사. 그리고 또 요새 스님은 자신의 행동을 참여하는 법화신앙에 중점을 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 의천하고는 다르게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 진울은 그 조계종을 만들어서 통합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진울의 사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정해쌍수 도노점수입니다. 그리고 그 해심이라고 하는 진울의 제자는 참고해 보시면 78쪽에 유불일치설을 주장했어요. 그 대장경이라는 게 이제 초속 8km로 달렸죠. 초조대장경, 속장경, 팔만대장경.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79쪽에 도교와 풍수지리설인데요. 도교는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거, 현세구복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 해동비록하고 도선비기는 꼭 알아두세요.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설을 가지고 들어온 스님이 도선이에요. 통일신라 말에. 그리고 해동비록, 도선비기 이게 다
풍수지리설하고 관련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천문 관측하는 게 사천대 맨 아래. 그리고 첨성대는 통일신라 때도 있었지만 고려 때도 있었어요. 고려 때 첨성대. 좀 모양은 다르죠. 1-80쪽으로 가면 그 인쇄술은요, 여러분 너무 많이 나왔고 특히 그 의학에 바로 인쇄술 위에 의학이 있죠. 의학. 향약 구급방. 그리고 조선초는 향약 집성방. 그죠? 인쇄술은 상정고금 예문하고 직지심체예술. 상정고금 예문은 전해지지 않죠. 직지심체예술이 전해지는 건데 그 뒤에 만든 거죠. 상정고금 예문 뒤에 만들었는지. 그래도 세계 최고로 오래됐어요. 최무선이 화통도 가면서 화약 만드는 거 원나라 사람들한테 술 먹여가지고 알아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 후기의 주심포 양식하고 다포 양식을 구분해야 되는데 조선 후기 다포 양식은 응진전이 많다 그랬죠. 뭐 심원사 보광전도 있지만 성불사 또는 서광사 응진전. 그리고 그 고려는 다각다층탑이 유행을 하고요. 그래서 월정사 팔각 구층탑. 그리고 이제 승탑도 이제 유행을 하죠. 근데 경천사지 십증석탑이 유명합니다. 이게 원나라 영향받았죠? 조선초의 원각사지 십증석탑에 영향을 주죠. 승탑은 이제 선종 스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곳인데, 통일신라의 승탑하고 고려의 승탑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쌍봉사 철감사사 승탑 통일신라 거죠. 여주의 고달사지 승탑 고려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고려 때 법전사지 지강구사 현모탑, 정토사 홍법구사 실상탑, 그쵸. 불상은 이제 고려의 불상은 인체의 균형미가 약간 부족해요. 영주 부속사 소조 아미타여자상 흙으로 빚어서 만든 불상 소조. 신라 양식을 계승했죠. 그 다음에 광주 충국리 철불인데 이걸 정식 명칭이 뭐예요?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 열애상. 하남. 철조 석가 열애상.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고려 거예요. 대형 석불.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불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참고에 1-82쪽에 안동의 이천동 석불 같은 경우죠. 11세기, 고려 11세기 순수청자, 12세기 중엽의 상감청자, 그죠? 고려 말에 분청사기, 조선초인 15세기 분청사기, 16세기 백자, 조선 후기의 청화백자. 그 다음에 글씨와 그림에 일영의 예성강도 전하지 않죠. 사군자, 매랑국죽 그리는 거, 공민왕의 천산대랩도, 원나라의 그 북화 영향, 해어의 관음보살도, 그리고 글씨 1-88쪽에 고려 초기는 힘이 넘치는 구양순, 왕이지체, 고려 후기는 힘이 빠졌으니까 부드러운 송설체, 조맹부체죠. 그리고 이제 음악 이런 거는 자원해설에서 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학도 전기는 자주적이고 중기는 보수적, 후기는 사대부와 민중 중심이죠. 그렇죠? 여러분 경기체가가 신진 사대부의 문학인데요. 1-84쪽에 이 안축의 관동별고 또 한림별고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요. 이 1-85쪽에 가면 이 장가가 나오잖아요. 이게 민중의 어떤 노래인데 이 청산별곡, 별곡으로 끝나면 다 신진 경기체가가 많은데 여기 청산별곡은 장가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조선시대는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제 제가 이렇게 자세히, 그러니까 지금 총정리 강의인데 그냥 이렇게 체크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설명을 조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늘어났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다음 시간에 그 강의를 한 강을 더 추가를 해서 국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 해설하고 개론은 1시간 내로 할 것 같고요. 법규도 1시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